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페이지 125페이지 하다가 말았죠? 거기 밑에 박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박스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알아서 이거 합쳐 찍어 드릴 테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나갈 거지만 13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3 가시게 되면 거기에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은 10번에 자산유형별 감정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것도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감정평가 7방법에 대해서 나갈 거지만은 아까 그 박스하고 요거 파트는 거의 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잡고 중간에 7방법이라는 자체, 오늘 지금 감정평가사를 따로 오셨어요? 공인중개사를 따로 오셨어요? 평가사 따로 온 건 아니잖아요. 7방법이라는 자체가 이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가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제가 기본서 나간다 했죠.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계산기를 꼭 갖고 다니세요. 계산기 갖고 다녀서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제가 찍어서 계산기를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근데 다음 주는 아마 총론이기 때문에 계산을 안 쓸 거예요. 근데 다음 주라도 그냥 계속적으로 갖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7문제에서 1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즘 평균적으로 9문제를 출제합니다. 계산 문제를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따 여기 나와 있는 계산 문제도 해드리긴 하는데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볼게요. 그럼 아까 제가 그 박스 하다가 좀 끊었는데 다시 한번 박스로 한번 가볼게요. 박스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 따라해보세요. 3방식 7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이제 6방법이었는데 왜 7방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갈게요. 더 추가적인 안 하고.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가격의 3면성이라는 게 떠요. 가격의 3면성. 세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비용성이에요. 답시 비용성. 요런 게 이제 나중에 떠요. 비용성. 자, 그러면은, 자, 들어볼게요. 아까 건설회사가 땅을 취득 안 해야 돼요?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럼 답시 공급 측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만드는 입장에서 우리가 땅을 취득해서 그냥이야, 답시 적산. 원가를 쌌죠. 그죠? 그래서 그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걸 다 비용을 갖고 따진 거죠. 자, 이걸 따라서 원가 방식, 원가 방식, 그 3방식을 원가 방식이라고 해요. 원가 방식이라고 하고, 제가 이 분필을 시장에 나가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지금 요게 사례가 100원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사례가 100원. 그럼 얘도 1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시장 나가서 그냥 했어요? 비교했어요? 그럼 시장성 갖고 따진 거죠. 따라서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분필을 아주 좋은 걸 갖고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아무튼 수강료를 받아요. 그럼 내가 이 분필을 그냥 했어요?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건물을 사게 되면은 수익이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높게 평가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 사는 입장에서의 수요 측면은, 자, 따라서 수익성. 아까 수익은 다 수익 나온다 그랬죠? 그 수익성은, 자, 따라서 수익 방식. 원래는 6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가액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액도 맞고 가격도 맞아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또 우리가 임료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원가 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게, 자,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자, 그럼 임대료예요?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적산이라는 건 쌓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습니까? 임대할 때 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경비가 들어갑니까? 그걸 더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임대료 적산한다는 적산법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비교 방식은, 자, 따라해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 사례를 100원이면 나도 비교해서 1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자,
따라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사례예요, 임대사례예요. 임대료가 사례가 있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근데 토지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자, 따라오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이제 제가 이건 다시 해드릴 테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간다. 기준법이 되고, 아까 여러분들 수익은 그냥 다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가격을 구하는 게, 자, 따라해보세요.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래서 수익환원법이 가격이고, 수익분석법이 임대료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 박스를 쳐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세 가지가 박스 쳐서 나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원가는 그냥요, 비용을 갖고 따졌어요. 그냥 했어요. 시장에서 비교했어요. 수익은 수익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여러분 눈높이로 갑니다. 자, 따라서 원가. 그럼 원가가 들어가니까 원가가 나와야 되겠죠. 적산 쌓는 거니까 임대료가 되고. 자, 따라서 비교. 근데 중요한 건 토지는, 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이건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라고 해야 되고, 수익이니까 수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출제위원들이 글자 수는 맞춰줬어요.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3글자. 자, 얘는 따라해보세요. 7글자. 얘는 따라해보세요. 5글자. 그럼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거 가로쳐서 나와요. 요거 밑에. 이거 몇 글자여야 돼요, 이거는요? 3자야 되죠. 대답해봐요. 수익 분석법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몇 자가 아니니까. 그럼 적산법 들어가면 맞나요? 몇 자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으시고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갈게. 이 저자가 해놓으셨으니까. 공급은 그냥이야, 비용이 나가. 원가법, 적산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시장가액을 적산가액, 원가, 적산임료 이렇게 또 표현하고요. 수익은 너무 좋다, 야. 그냥이야, 수익이 다 들어가. 그렇지?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럼 수익 방식은 다 뭐가 들어간다? 그 수익환원법은 수익가액, 수익분석법, 수익임대료. 자, 시장에서 비교하는 건 그냥이야, 다 비교가 들어가. 공시지가 기준법은 기준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자, 따라서 표준지와 비교. 이게 표준지예요. 표준지와 비교해서 기준을 가자는 거죠. 이따가 제가 후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따라서 비준가액. 그럼 비교해서 준하죠? 그래서 사례랑, 그래서 비준임료라 이렇게 우리가 임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갈게. 수익은 그냥이야, 다 수익이 나와. 원가는 적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맞아요? 시장에서 비교하면 비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연결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찍었죠? 가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감칙에 나와 있어요. 물건별 평가거든요. 물건별 감정평가인데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해 쪽으로 갈 테니까 저랑 이제 여기 나온 것만 좀 가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우리 가액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격을 구해요. 그것도 평가사는 가액을 받는 평가예요. 자, 이 원가법,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그럼 얘네들이 물건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들어보시면은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원가법. 자, 원가법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자,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원가를 압니까? 원가 알죠? 아니, 원가 얼마나 만드는지 알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새로 만들었을 때가 100원이에요. 그냥입니까? 얘 감가가 됩니까? 감가되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10원 날아가니까 얘가 90원이기 때문에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요, 제가 총론에서 했겠지만 토지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산할 수 없죠. 그럼 원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대답해봐요. 토지를 어떻게 조물주가 얼마 주고 만들었어? 모르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감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건물이나 이 분필이나 이 칠판죽이나 그냥이야 생산할 수 있어.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냥야 감가가 돼. 이런 게 이제 원가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감가가 되려면 그냥 이제 상각이 돼야 돼. 상각이 돼야지만 가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눈높이를 천천히 갈게요. 건물은 상각이 안 돼요? 상각이 돼요. 되죠. 그럼 새로 만들어서 감가하면 되겠죠. 건물. 그 다음에 굴삭기 같은 게 건설 기계예요. 선박도 상각이 안 돼요? 상각이 돼요?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선박도 되고 항공기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가 따로 나가버려요. 자동차도 상각은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까?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토지는 자 따라해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 사례 비교법이 원칙이 아니 이따 구조될 거고. 자 자동차는 그냥이다. 지금 사례가 많다. 그러면 이거는 원가법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거래 사례로 가야 돼요? 거래 사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갈게. 여러분들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자동차는 그냥요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상각도 되죠? 대답 좀 해봐요. 근데 이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보자는 거죠. 그냥야 거래 사례가 많아.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굴삭기, 선박, 항공기 중에서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죠. 그런가요? 부부끼리 얘기하다가 저녁 때 어머 여보 이번 적금 타면은 중고 굴삭기 한 대 사자 그렇진 않잖아요. 중고 선박. 자동차는 얘기하죠. 그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수원도 거래가 많이 되니까 가수원도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림은 산지와 임목이 다르지만 산림도 다 거래 사례로 간다. 예외도 있긴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동산은 움직이는 거죠. 컴퓨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도 그냥입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죠. 이 네 가지는 거래 사례가 적다, 많다. 많으니까 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과자 안 팔아요? 편의점에서 팔아요. 거래되고 있죠? 과자는 가만히 있어? 산도가 맛있어. 산도가 맛있죠? 따라해보세요. 산도. 자, 따라해보세요. 과자 산도. 자, 이건 그냥이야 거래가 많아.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적지 마시고 제가 이따 다 해드릴게요. 책에 다 전문가가 다 해드릴 거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그 다음에 따라서 저작권 들어보셨어요? 나 되게 부러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걔네들한테 다 쫓겨 어떻습니까?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저작권은 그냥이야 이 돈이 생겨. 통장에 돈이 찍히지. 그냥이야 수익이 발생해. 그 권리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건 나오면 다 수익하는 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 건이라는 것은 상각되지도 않고 거래됐던 사례도 없죠. 그래서 건 나오면 다 무슨 하는 법이다?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특허권, 어업권 같은 데서 무형자산이라고 해요. 무형자산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자, 들어보세요. 보통 거래된다면 토지만 거래돼요? 건물도 같이 거래돼요? 같이 거래되는 사례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같이 거래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많아요. 그래서 일괄이 나오면 자 무조건 따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일단 편법은 이따가 쓰고 천천히 가볼게요. 자, 지금 토지 있어요, 토지? 토지는 거래라고 돼 있죠? 고쳐주세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옛날에는 거래가 원칙이었는데, 지금 무슨 지가 기준법이 원칙이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지금 거래를 바꿔 놓으셨나요? 자, 무슨 지가 기준법이 원칙이라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제 말 믿고 고쳐 놓으세요. 건물은 그냥 밑에 얘기하세요. 무슨 법? 원가.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각각 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 아니 밑에 잘 못 찾겠어요. 지금 찾을 수 있어요? 건이 나왔어요. 건. 수익하는 법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가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이해하셨죠?
이 살림이라는 자체는 산지와 이목을 다 구분해서 가는데 다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 사례로 가요. 근데 하나만 주의하실 게, 자, 밑에 가시면 소경목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경목림. 이 소경목림은 지름이 작은 나무예요. 따라서 어린 나무. 그럼 비용이 투입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죠? 그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입 비용을 쉽게 알아서 원가법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법으로 가는 게 원칙이다? 원가법. 요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소경목림 나오면 뭐라고요? 원가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밑에 특이사항에 조성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아까 토지는 아까 원가 방식으로 갔어야 돼요? 원래 비교 방식으로 갔어야 돼요? 매립지라고도 하나 적으세요. 근데 조성지나 매립지 같은 경우는, 자, 이쪽 땅으로 매립됐다는 것은 거래됐던 사례가 없죠? 자, 그럼 빔이 모락모락나게 지금 탄생했다. 그 비용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조성지에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성지는 원가법으로 적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은 이제 산지와 이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밑에 갈게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사례로 가요. 산지와 이목도 일괄할 때는 다 거래사례예요. 자, 아파트도 건물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그냥 해요. 일괄해서 평가해요. 일괄에는 다 거래사례 비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밑에 이 편법이 뭐냐면, 아까 가수원은 무슨 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소경목림 주의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잘한다. 소경목림은 뭐예요? 원가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괄 나왔어요. 일괄 나오면 다 무슨 사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들어볼게요. 자, 따라오세요. 우리의 과거의 소원은 일거양득이다.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따라오세요. 과거 소원, 일거양득. 그럼 가수원은 무슨 사례? 소경목림은 일괄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찾으셨죠? 그죠? 여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여기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99%예요.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7방법을 다 나갈 거지만 이론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만 잡으셔도 한 문제 맞히십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볼게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넘기세요. 넘기셔서 페이지 C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1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6페이지 가셔서 맨 위에 따라보세요. 원가법, 원가액,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격을 매기는 거죠. 126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원가법 찾으셨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의의하고 밑에 산식 정도만 이제 우리가 먼저 아웃라인을 잡아봐야 되는데, 나봐봐봐. 아까 분필은 그냥이야 만들어낼 수 있어. 감가되지? 그럼 삼각자산에만 원가법을 적용시켜요. 아까 건물이 원가법이었잖아요. 그런가요? 건물이 무슨 법이요? 원가법이 원칙이죠. 그럼 건물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러면은 들어보십시오. 이게 산식이 있어요. 산식을 이제 꼭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건물도 그냥이요 감가가 돼요. 감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산식이 거기 보시면은 거기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나요? 제조도론가에다 감가수정 적산가액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원가법을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감가수정액이라고 해놓으세요. 수정액. 그 다음에 이걸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누계액. 그래야지만 적산가액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요 빼는 과정을 자 따라해보세요.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가법은 그냥 해야 돼요? 상각이 돼야 돼요. 상각이 되는 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죠. 건물은 그냥 해야 원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물을 새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거죠. 자, 건물은 그냥 해요? 감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용연수에 버팀연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나온 연수를 자 따라해보세요. 경과연수.
경과연수고 남아있는 연수를 따로 잔존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자, 얘가 건물이라면 새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원가를 1,000원이라고 봐봐요. 자, 그럼 감가가 안 돼요? 감가가 돼요. 그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00원씩 100원씩 3년이니까 자, 1년이면 자, 따라서 100원, 2년이면 200원, 3년이면 300원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따라서 감가 누계액. 제가 감가 수정액 누계액으로 고치라 그랬죠? 그래서 적산가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원을 빼니까 얘 가격이 7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저랑 따라 하십니다. 얘는 항상 자, 따라해 보세요. 제 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내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은 제도론가에 종류라는 단어 있나요?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하나만. 요즘은 좀 끊겼어요. 얘가 예전에 좀 나왔었는데 지금 끊겼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는데 자, 지금 원가가 무슨 원가와 무슨 원가라는 게 기다리고 있죠? 복주의 원가와 대치 원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복제 원가라는 자체와 대치 원가가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제조 원가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원가와 무슨 원가가 있다고요? 복제 원가와 대치한다는 얘기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위에 있는 정의를 좀 빼먹었는데 들어볼게요. 항상 이 감정평가의 시점은 자, 따라해보세요. 기준 시점으로 간다. 따라해보세요. 기준 시점으로 평가한다. 기준 시점의 날짜로 가셔야 돼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학원 건물도요, 새 건물이에요. 지금 감가가 됐어요. 그럼 예전에 준공 시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준공론도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건물 가게 되면 이렇게 기념비에 보시면 준공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에 준공 시점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신축됐던 시점이 준공 시점인데, 자, 이게 이제 2018년 12월 30, 우리가 뭐냐게 30일이다. 그럼 얘는 2020년 12월 30일 날이 요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기준점이 원칙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준공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했어요. 기준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동그라미 1번 보고 계셔요?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분동산을 무슨 시점에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 준공 시점이 2년 경과됐죠? 얘기해봐요. 그럼 다시 제도원가를 들어가는 비용에서 옛날에 준공 시점 신축됐던 시점까지 달아 없어졌겠죠? 그렇잖아요. 2년 전의 가격과 지금이 다르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럼 달아 없어진 걸 가지고 감액해서 우리가 제에서 나머지 비용을 쌓자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자, 그럼 복제와 대치라는 단어가 있죠? 자, 갑니다. 자, 똑같이 만든 인간을 복제 인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갈게.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긴 동일한데 어떻게 동일하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까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까? 근데 자동차를 원가법으로 한번 볼게요. 원가법으로. 자, 지금 갑돌이가 자, 2020년 12월 30일 날짜로 차를 뽑았어요. 흰색 소나타를 뽑았어요. 그래서 얘가 3천만 원이 이 가격이에요. 그러면 2년 전의 가격은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좀 싸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2년 전의 가격이어야 돼요? 기준 시점의 가격이어야 돼요? 기준 시점의 가격이죠. 그럼 얘가 나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딴 차로 바꿔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똑같은 차 흰색으로 소나타 2020년 12월 30일 3천만 원짜리로 똑같이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복제한다. 그건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요건 그냥요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물리적.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딱 나왔는데 이 흰색 똑같은 게 없대요.
그럼 다른 것들로 그냥이야 대치할 수 있어. 그럼 다른 거 뭐 K5로 대치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좀 기능이에요. 기능으로 유사하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으면 무슨 원가? 복제. 기능이 비슷하면 대치 원가라는 얘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자, 우리가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아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아까 무슨 적 감가였죠? 기능적 감가였죠.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였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자, 요즘 5층짜리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없다면 자, 요거는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 따라서 기능적 감가. 그러면 기능적 감가를 하느냐 안 하냐인데 자, 복제는 따라서 똑같이 만든다. 그럼 엘리베이터 없는 걸로 만들겠죠. 맞나요? 그러면 1,000원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냥요 300원을 빼야 돼요. 빼야지만 얘가 맞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최근 걸로 갖고 오는데 최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럼 따라서 미리 빼준다. 그럼 700원을 빼줬기 때문에 또 빼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대치원가는 무슨 적 감가를 하면 안 돼요. 기능적. 지금 저 화살표 보고 있어요. 그럼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미 기능적 감가를 고려 안 했어요? 고려했어요. 그럼 감가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한다? 대치원가는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체크하셨죠? 다시 갈게. 이 대치원가는 그냥이야 기능적으로 보는 거야. 그럼 기능에 대한 걸 미리 빼줘서 기능에 대한 걸 반영했잖아요. 그럼 또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가져갔고. 근데 방법은요, 별표 치지 마세요. 잘 안 나오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총량조사법.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건설회사가 다녔는데, 이 자재가에서 하는 건 뭐냐면, 들어가는 거 하나씩 단가를 다 구해요. 그러니까 다 구합니까? 그러면 하나씩 들어간 뭐 인건비라든지 다 구했죠. 하나씩. 그냥야 정확도는 높아. 그럼 밤새겠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근데 부분별로 본다면 뭐 지붕이 얼마다 이렇게 각 부분별로 이제 기술부에서 따져갖고 이제 분모를 갖고 오게 되면 더 편하겠죠. 그다음에 부분별. 자, 부분별은 그냥입니까? 부분별로 봅니까?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씩 따지는 게 아니니까 정확도는 좀 낮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변동률. 자, 지금 1년 전에 1억인데 10% 물가 상승이 됐다면 1억 천으로 볼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니은 방법은 요즘 끊겼어요.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총량, 분별, 변동률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정확하죠? 총량이 제일 정확하죠. 그죠? 총 들고 너 계산해!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계산되겠죠? 총 맞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아시겠습니까? 슬렁하네. 아시겠죠? 근데, 재밌으세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생각지도 못한, 중요하지도 않은데요. 자, 3번 있어요, 3번? 3번에도 별표 쳐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감가수정. 찾았죠, 그죠?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요 빼는 걸 아까 감가상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감가수정이라고 그랬어요. 수정과 감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잠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12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5번의 제목이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이라는 차이점이 있나요? 이것도 별표 하나만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중요한 것만 잡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회계에서는 감가상각한다 얘기를 해요. 감가상각.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부동산이에요, 얘가. 부동산. 자, 그래서 목적이 달라요. 자, 지금 요거는 우리가 할 만한 게 있나? 저기 TV 모니터 있죠? 지금 보고 있나요? 저건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그럼 기업에도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정평가는 회계 목적이에요? 평가를 하는 목적이에요? 가격을 매기는 거죠. 대답해봐요. 이게 건물이라면 1,000원에서 300원 빼면 얘 가격이 700원이 나는 거죠. 자, 따라서 평가 목적. 평가 목적이에요. 평가 목적인데, 자, 딱 정확하게 우리 학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개인 학원이 법인이거든요. 따라서 법인. 법인은 법인세 낸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 법인세를 적게 내려면 비용 처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모니터도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그럼 상각을 많이 할수록 비용 처리를 많이 해버리는 거죠. 그럼 따라서 회계 목적. 기업 회계 목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회계 목적이고, 그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달라요? 다르죠? 목적이 다르고, 제가 하라는 것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기초로 잡는 게 달라요. 그럼 감가수정은 그냥입니까? 평가 목적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제조달원가, 제도원가를 잡고, 그 다음에 얘 비용 처리하려면 그냥입니까? 취득 가격을 알아야겠죠? 따라서 취득 가격, 장부 가격, 장부 가격을 보는 거죠. 취득 가격과 장부 가격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이제 보는데, 자, 내용 연수예요. 내용 연수를 판단한다는 게 우리 감가수정은 평가는요. 자, 따라서 경제적이 중요하다. 우린 경제적 내용 연수를 봐요. 경제적 내용 연수. 자,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에어컨을 샀어요. 그럼 에어컨이 부동산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다고 본다면, 자, 얘는 딱 10년이 정해졌어요. 그럼 얘는 따라서 법으로 정해졌다. 자, 따라서 법정. 법으로 규정할 수 있죠? 그래서 딱 10년째 딱 법정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8년째 돼서 이게 날아가도, 자, 따라서 계속 감가한다. 장부상 감가. 장부상 감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동산은요, 10년째 내용노수라면 8년째 돼서 태풍이 와서 부서지면 그럽니까? 그것으로 맛이 갑니까? 다시 하죠. 따라서 경제적 내용노수. 경제적 내용노수 보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거예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상가 신축자리 건물이 있는데 탄광촌이 있는데 탄광촌이 폐광됐어요. 그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시장성이 감퇴됐습니까? 그럼 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그냥인데 이걸 부셔야 돼요. 부시죠? 그럼 물리적으로 아직 어떻습니까? 이거는 툭 치면 넘어가요? 기계로 부셔요. 무슨적 내용 요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경제적, 얘는 법정으로 가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관찰감가법. 관찰감가법이라는 것은, 자,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인정하고 얘네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부동산은 장부상과 실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그냥요, 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따라서 관찰감가법. 근데 장부상은 그냥입니까? 장부로 보니까 가서 관찰할 필요가 없죠? 아시겠죠? 내가 하라는 것만 가. 자, 지금 감가상각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따라서 회계 목적. 이건 회계상의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절세효과의 세금과 관련된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그냥 그 자체적인 내부적인 감가를 인정하고, 자, 얘는 그냥입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물리적 내용수가 딱 그 시간이 딱 정해졌죠? 조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항상, 자, 건물이 금이 가는 걸 따라서 물리적 감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 따라서 기능적 감가. 근데 얘는 경제적 감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얘는 그 일반 재화다 보니까 외부적 감가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토지도 상각이 안 되니까 토지에 적용되지 않겠죠? 얘는 관찰감가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주관이 개입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관찰감가 안 하고, 자, 그럼 얘는 따라서 장부상. 그럼 실존하지 않는 건물도 장부상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상각을 계속하고 간다는 거죠. 따라서 취득 가격, 장부 가격, 이걸 기초 가격을 잡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상각한다 그래야 돼요? 감가 수정한다 그래야 돼요? 왜 그래요? 그냥입니까? 감정평가입니까? 그래서 경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거고 외부적 감가도 반영합니다. 자,
우리 무슨적 내용 연수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손됐더라도 고치게 되면 조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물리적, 기능적 강제를 다 보고, 외부적 강제 다 보고, 토지에도 적용해요. 아까 따라서 조성지, 매립지도 원가법 사용할 수 있죠? 토지도 적용할 수 있고요. 관찰 감가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주관이 좀 개입되어도 정확한 경제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하고요. 자, 실존하지 않는 건물은 감정평가해요? 안 해요? 감가수정의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론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잘 따라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그럼 아까 보여드려 볼게요. 넘겨보세요. 관찰감가법이 어떤 게인지 보여드려 볼게요. 자, 12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감가수정에 니은번에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이 관찰감가법은 자, 장부상으로 그냥 책상 앉아서 보는 거예요? 나가서 출장 가서 보는 거예요? 그 외관적 관찰을 통해서 감가하는 방법이죠. 그런가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그 경리과나 회계 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강해요. 그죠? 자, 이 삼각은, 자, 따라서 장부상, 회계 처리죠. 대답해봐요. 그럼 나가서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장부상만 갖고 하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부동산은 장부랑 똑같을까? 실제가 다를까? 달라요. 대답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금이 간 게 물리적이었죠.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요, 노화가 돼요. 그러면 물리적인 내용 연수는 장부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아까 주택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 외부적인 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따라서 기능적도 어떻게 돼요? 내부적인 기능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찰감가법은 그냥입니까? 눈으로 직접 관찰합니까? 근데 주관이 개입되기가 쉬워요. 객관이다, 주관이다?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정평가사를 강의하는데 1년 전에 딴 제 제자와 10년 전에 딴 제자 중에서 10년이 더 경험이 있겠죠. 그럼 따라서 주관적이다. 그럼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주관이 개입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평가사마다 같다,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 주관이 더 개입되기가 커서 내용 연수를 좀 가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찰감법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장부상, 내용 연수로 장부상 보는 겁니까? 실제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그렇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게 감가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감가수정과 상각은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까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2번하고 3번, 4번, 2, 3, 4를 다 풀어보세요. 2, 3, 4. 다 한 겁니다. 자, 아까 산림 기억하시죠?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건 맞죠. 근데 임목은 무슨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소경목림은요, 원가법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갔고요. 그 다음 좀 전에 3번에 삼각하고 수정은 다르죠. 회계 목적은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수정은 인정하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이게 다 기출입니다. 자, 4번. 관찰감가법은 직접 관찰하는 건 맞는데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여기까지 잘 쓰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126페이지를 가죠. 자,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좀 어려운데 긴장하지 마시고 126페이지 3번에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방법이라고 해서 자, 연수수명법이 자, 따라서 내용연수법. 시험문제는 내용연수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내용연수. 자, 아까 봐봐. 1년, 2년, 3년은 그냥이야. 내용연수야. 자, 요거는 실제 본 거야. 이건 장부상이야. 장부상만 보는 게 내용연수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이야 관찰을 해야 돼. 근데 관찰은 그냥이야 주관이 개입돼. 그 다음 밑에 분해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분해법 들어갑니다. 분해법은 자, 가볼게요. 감가윤의 물기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제가 그냥 적어볼게요. 자, 따르세요.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자, 따르세요. 건물에 금이 갔다. 그럼 노화가 되면 금이 갈 수 있죠? 물리적 감가라고 하고. 기능적은
자, 따라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럼 이거는 물리적이에요? 기능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기능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아까 탄강촌이 폐강됐죠. 그럼 탄강촌이 폐강된 거는 치유가 되어 고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따라서 경제적. 그럼 제가 합니다. 치유라는 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자, 건물이 금이 간 건 그냥요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안 되죠. 가능 불가능이 다 있고요. 가능 불가능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없는 것도 그냥니까 치유할 수는 있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될 수도 있죠. 가능이 있고 불가능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은 그냥이야 불가능만 있어. 불가능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 분해해서 다 합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가운을 물기경을 그냥 해서 다 분해했어. 회복 가능 불가능을 다 분해했죠. 내부적인 물과 기를 갖고 따지고 불가능인 외부적인 것까지 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 순서대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자, 그러면 이름부터 갈게요. 물리적은 그냥입니까? 건물에 금이 간 겁니까? 그럼 고칠 수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고치는 비용이 1억인데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면은 불가능하죠? 비용이 그 수익보다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무슨 쪽 강가라고 했죠? 자, 그럼 엘리베이터 없는 것도 고칠 수는 있죠. 근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고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제적은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 순서대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갑돌이가 가다가 개를 만났어요. 개 건드리면 안 되죠? 건드려갖고 얘한테 걔한테 얘한테 막 놀립니다. 얘한테 따라서 까불까불, 따라서 까불까불. 그럼 얘한테 까불까불 하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요. 확 물어요. 자, 따라서 물기밖에 더한다. 물죠. 그냥 다시 할게. 이 도구한테 까불까불 하니까 그냥이야 물어. 물기죠. 맞아요? 근데 얘가 불교 신자예요. 그럼 막 움직여야 돼요. 불경을 배워야 돼요. 불경을 해야 되죠. 지금 뭐가 어려워? 하지 마. 자, 그러면 까불까불이라는 거는 그냥이야 물기밖에 더해. 그 물리와 기능적은 가능과 불가능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 불경을 외운다는 건 뭐죠? 경부를 외운다는 것은 경제적은 불가능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일단 이제 어려운 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여기 좀 어려워요. 자, 따라해보세요.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갈 텐데, 자, 일단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가법은 그냥이에요. 가격이에요. 그러면 제도원가에서 감가 누객을 빼죠. 이 빼는 과정을 상각이라고 합니까? 수정이라고 합니까? 상각은 그냥이에요. 관찰강화법을 인정 안 해요. 수정은 인정하죠. 그러니까 관찰강화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장부상인데 관찰강화법은 그냥이야 실제 눈으로 확인해. 근데 그냥이야 주관적이야. 좀 정리 좀 되세요? 이렇게 주관적이다. 이것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관찰강화법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분해법은 하나만 구해요. 이걸 세 개 다 분해해요. 전체적인 걸 다 구하니까 조금 실제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까불까불이라는 건 뭐예요? 가능 불가능이 다 있으면 물기밖에 더하죠? 그냥이야 불경을 외워. 경부를 외우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 연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127페이지, 자, 우리가 예고편을 때려보는데, 자, 따라서 정액법, 정해진 금액, 정률법, 정해진 비율, 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이거만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1,000원인데, 자, 따라서 100원씩 감가한다. 100원, 정해진 금액. 그래서 정해법으로 아까 3년 지났으니까 300원을 빼긴 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쉬었다 갈게요. 좀 쉬십시오.